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 지역의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물량이 4% 정도 줄었고 전세값은 14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세난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1,7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계약 가능한 전세 매물은 단 한 건입니다.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전세가는 1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전세 품귀에 이마저도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음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이 위축되면서 갭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덤빌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실입주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이달 17일 기준 경기도의 전세 매물은 19,922건으로 한 달 전보다 4.4% 줄었습니다. 특히 11호 대책에서 규제를 비껴간 지역의 전세 매물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수원시 권선구와 안양시 만안구는 한 달 새 전세 매물이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값은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둘째 주 상승률은 0.1%, 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수원 영통구와 광주, 구리시 등에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대신 경기도로 옮겨온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가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 시장은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매물 장기 현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이것이 경기도로 이어지게 되면 규제되지 않은 지역은 일부의 버블 효과, 소위 풍선 효과가 생기고 있고 규제된 지역은 역시 매물이 잠기면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들은 사실상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전세 재계약 4천여 건 가운데 58.7%, 2명 중 1명이 넘게 갱신권을 사용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 지역의 신규 입주 물량은 올해 6만 6천 가구에서 내년 4만 3천 가구로 35% 급감할 전망입니다. 경기와 서울 모두 새 아파트 공급마저 크게 줄면서 수도권의 전세난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 최근 수원시가 관내 30곳을 재개발과 재건축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주민 공모로 제한된 지역이 대부분 선정됐는데요. 조합 설립 과정이나 용역사 선정 과정을 생략하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영통구의 이 아파트는 최근 수원시가 선정한 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8년과 2021년 각각 리모델링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이 사업성이 더 높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방향을 바꿨습니다. 특히 새로운 재건축 절차가 도입되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간이 단축이 되고 1년 또는 그 이상 기간이 단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업비 절감 효과는 그 이반 제한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사업비 절감 효과를. 수원의 다른 재개발 후보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지역은 후보지 공모 6개월 만에 동의서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재개발 추진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주민 기대가 높아진 겁니다. 추진위는 주민 이반 제한과 신탁사 특례를 이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비사업 간소화 핵심은 이반 제한과 신탁사 특례 방식. 이반 제한은 정비계획 작성 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진행해 용역사 선정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신탁사 특례 방식은 조합 설립 과정 등을 생략하고 신탁사가 사업 시행 과정을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두 과정 모두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대부분의 후보구역들이 이 방식을 택한 겁니다. 또 지난해 주민 제한 공모가 도입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동의서를 받아 후보지 선정을 제한할 수 있게 된 점도 적극적인 추진 배경에 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가장 필요한 곳을 골라서 지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이번 그 개정된 2023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주민들이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생기는 행정력 과부하를 덜고 원활한 정비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평택 고덕 경기행복주택의 입주자를 129명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입니다. 청약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GH 주택청약센터 누리집에서 진행합니다. 최근 경기 남부의 반도체 투자가 늘면서 용인과 안성 지역의 철도 개발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철도에 소외된 지역이라 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용인시는 이른바 반도체 철도 6개 노선을 추진한다는 포부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지역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새로운 철도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정부에 지역 철도망 6개 노선에 대한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경기 남부 광역철도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성남 판교, 용인 신봉 성복을 지나 수원 광교와 화성 봉담까지 있는 50.7km 구간 철도로 4개 시가 공동 용역을 통해 경제성을 확인한 만큼 우선 반영이 필요하다는 게 용인시의 설명입니다.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동백 신봉선과 용인선 연장 같은 도시철도 사업도 관심 노선입니다. 동백 신봉선은 신봉동에서 구성, 동백역 등 환승역을 지나는 14.7km 구간 노선이고 용인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부터 흥덕, 광교중앙역까지 기존 경전철을 6.8km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용인 서부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강선 연장도 이번 건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역에서 포곡, 이동, 남사까지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을 추진해왔는데 최근 이 구간과 수도권 내륙선을 연계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제한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가 되었죠. 우리 용인의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인데요. 용인에서 잠실까지, 용인에서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지하철 철도가 또 생기게 될 걸로 보입니다. 용인시는 경기 남부 동서횡단선과 평택 부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동서횡단선은 이천 부발읍에서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동 남사 반도체 산단 등 주요 반도체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평택과 부발을 잇는 평택 부발선 또한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나 이른바 반도체 철도의 핵심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평택 부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는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철도망,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요. 반도체 인재들이 교통 편의를 누리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가 제시한 이른바 반도체 철도망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안성은 수도권에서 철도가 전혀 없는 유일한 지역인데요. 용인과 함께 반도체 철도망이 구체화되면서 새로운 철도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노선 유입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안성시는 2021년 여러 차례 노력 끝에 평택 부발선, 수도권 내륙선, 경강선, 연장 등 3개 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철도 불모지였던 안성에 철도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안성은 계획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평택 부발선은 철도 통과 구간에 지방정부가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제역에서 안성 사이 22km 구간을 광역 급행철도 형태로 재추진하는 방안입니다. 동신산단과 남사 반도체 단지, 양성 테크노밸리 등 주변 산업단지와 연결하면 경제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 노선이 제5차 철도망에 다시 오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강선을 안성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수도권 내륙선과 겹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안성의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수도권 내륙선이 실현되면 사실상 경강선 연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내륙선 사업은 민자로 추진되는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동탄, 안성, 청주 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마친 만큼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부권 광역철도 잠실, 용인, 안성, 청주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 안성 구간이 유사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상황에 따라 두 노선 모두 추진 동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하고 국가 철도망 기본 계획하고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 철도망 기본 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안성시는 철도망 반영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상반기 발표될 철도망 계획이 안성의 미래를 크게 바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주아입니다. 시흥 지역에선 80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시흥 가족센터 운영자 선정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탈락한 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의 신청을 시가 받아주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정 법인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고 시흥시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흥시로부터 약 80억 원의 위탁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흥시 가족센터. 최근 이 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놓고 정치권과 시흥시의 입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흥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했지만 결과 공고가 열흘 넘게 지연되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탈락한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가 이의를 제기했고 시흥시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시흥시가 허위기재로 자격을 상실한 법인을 되살리려 한다며 재심의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시흥갑 정필재 당협위원장은 부적격 법인의 이의 신청을 근거로 재심의를 진행하는 건 80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특정 법인에 몰아주려는 불법 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경기도에서 지도정원 결과 3건의 시정청을 받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서를 제출한 것을 본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공고사항과 서약서 기재에 의하면 그 자체로 이미 부적격자이고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시는 왜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다른 업체를 선정했는데 왜 그 공고를 미루고 부적격이 명백한 업체를 심사를 할까? 이에 대해 시흥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으로 행정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시장은 시민 누구나 행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있으며 행정기관은 그 이의가 시민의 권익 침해와 관련되는지 공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문 변호사 4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절차상 하자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재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법인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정당한 절차입니다.
시흥시는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시흥 가족센터 수탁기관 지정 재심의는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안산은 경기도에서 화성과 함께 수산업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정식 어업 허가만 200건 이상 발급된 상황인데요. 최근 2개 어업 마을이 어업인에게 의미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금어기 등 규정을 잘 지키면서도 판로 확보로 성과를 내왔다고 합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안산의 어촌 마을이 큰 경사를 맞았습니다. 안산시는 최근 해양수산부 주최로 열린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대부도에 위치한 종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최우수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1,147개 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와 심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종현 어업 공동체는 특정 조개 품종을 특화 생산해 해외에 활발히 수출하고 금어기와 금지 체장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촌 개원들의 도움이 많이 컸죠. 단체상이니까 자율적으로 더 지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대부도의 또 다른 어업 공동체인 행남곡 김양식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양식 어장에 대한 휴식 연제를 실시하고 친환경 부표를 사용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어업 공동체들의 이 같은 수상의 배경에는 안산시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하고 각종 교육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산시에는 자율관리업 공동체가 14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2군데가 이제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나머지 그 공동체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우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 어업 공동체들의 노력과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진 이번 수상이 자율관리 어업의 성공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화성시의회 동탄 유통 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가 사전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특위는 동탄 유통 3부지 개발을 둘러싼 생활환경 침해를 비롯해 교통 혼잡과 행정 불투명성 등 주민들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과 사업자, 지자체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특위는 지난달 24일 구성되었으며 상반기까지 갈등 해소를 위한 운영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는 27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용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무상 점검이 이뤄집니다. 이번 무상 점검 행사는 경기도 자동차 검사 정비 조합 용인지역협의회 주관으로 다음 주 목요일인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비롯한 필수 요소 점검과 함께 워셔액과 부동액 등 소모품도 무상으로 교환됩니다. 이번 점검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경기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규엽 소방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11월 15일 새벽 2시쯤 여주시 대신면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식당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은 소방차 25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약 3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식당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11월 16일 오전 9시쯤 구리시 도평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식당 직원이 컨테이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은 소방차 19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과 인명 검색을 실시했고 불은 약 30분 만인 오전 9시 3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불길이 강했지만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확산은 막았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11월 17일 오후 12시 40분쯤 김포시 하성면의 포장지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공장 관계자들이 검은 연기를 보고 잇따라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은 소방차 27대와 인력 8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장 내에는 다량의 아세트산 에틸과 접착제, 경화제 등이 보관돼 있어 소방은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불은 약 2시간 만인 오후 2시 5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입니다. 11월 15일 오후 4시쯤 군포시 속달동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변전소 옆에서 폭음과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은 산불이 인근으로 번지지 않도록 헬기와 소방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12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장 도착 후 즉시 화재 확산 저지선 구축과 인명 대피 유도에 나섰고 불은 약 7시간 20분 뒤인 밤 11시 2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관련 기관에서 변전소 인근에서 시작된 불꽃이 산불로 이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오후 2시 20분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불곡산에서 임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 곳곳에서 흰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70여 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와 산불 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장에는 소방 인력 39명과 장비 13대, 그리고 소방, 산림청, 군부대 등에서 총 12대의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화재 지점은 불곡산 중턱에서 발견됐으며 불은 약 300평가량의 산림을 태우고 오후 3시 50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규모는 조사 중입니다. 산불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들며 산과 들이 빠르게 건조해지고 있어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산행이나 야외 활동 시에는 담배꽁초를 절대 버리지 말고 모든 화기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산행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불꽃이나 연기가 보이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주의와 실천이 큰 산불을 막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